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제네릭스를 이용해서 어레이백이라는 걸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레이백을 이클립스로 구현한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배열을 사용하는 백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이제 클래스 이름을 어레이백이라고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name이라는 칸 안에다가 어레이백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백이라는 건 저번 시간에 만든 맥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add라는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하나 더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choose 인터페이스에서 이 안에 매칭 아이콘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다가 choose 인터페이스다 직접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백을 선택을 하면 지금 이 백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위치가 있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그 패키지가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 표시가 되면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을 선택하고 나면 이와 같이 이제 인터페이스 칸에 백이 들어가 있는데 백이라는 게 아까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라이즈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t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클래스 이름에 여기다가 앵글 브래켓 안에다가 t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에 선언한 모든 메소드를 구현을 할 거니까 여기 inherited abstract method에다 체크를 해줘요. 그러고서 finish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뭔가 좀 지저분하게 다 붙기는 하는데 거의 이런 형태의 오른쪽과 같은 여기 이 어레이 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는 어레이 백에서 파라미터 t가 들어가 있고요. 임플리멘트에도 똑같이 인터페이스 백 t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바로 제네릭 형태의 클래스는 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이제 구현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백에 있던 그 메소드들, 백에서 선언했던 메소드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구현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는 아주 기본적인 거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가 퍼블릭이다 아니면 뭐 리턴 타임 메소드 이런 파라미터 적어주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컴파일해도 얘를 그대로 이 상태에서 컴파일해도 오류가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컴파일 오류, 신텍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 메소드는 스톱이라는 게 뭐냐 stub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톱이라는 것은 그냥 신텍스 오류만 생기지 않게 만든 것으로서요. 각 메소드의 기본 구성 요소 있잖아요. 뭐 모디파이어든 퍼블릭이라든 스태틱이라든 이런 거랑 그다음에 반환 형식, 함수 이름, 매개 변수, 중괄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형식에 맞는 리턴 값을 해주는데 다른 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냥 그대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 있는 내용을 카피를 하면 되는데, 거의 카피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는 게 리턴이죠, 리턴. 뭘 리턴해줘야 되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반환값이 있으면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리턴을 해주거든요. 신텍스 에러가 생기지 않게. 근데 그럼 얘네들은 뭘 리턴을 해주냐? 지금 클리어 같은 경우는 보이드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없는데, 나머지는 다 리턴이 있어요. 뭐를 리턴한다고 하냐면 보통 뭐라냐 0에 가까운 값? 그 데이터 타입에서 0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리언의 경우는 false 값을 리턴을 하고요. 정수형 인트의 경우는 0을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더블 같은 실수형은 0.0 오브젝트나 스트링, 어레이 같은 리퍼런스 타입은 널을 반환을 합니다. 그럼 어레이백이란 스톱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걸 테스트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쇼핑백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 방울 양배추라고 하죠. 꼬마 양배추라고 하죠. 이거랑 그다음에 두부, 물통 또 뭐가 있어요? 야구르트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순서대로 집어넣을 거야. 양배추 넣고 두부 넣고 그다음에 물 넣고 다시 양배추 넣고 두부 넣고 야구르트 넣고 그다음에
물통을 떴는데 사실 가방에 넣고 나면 어떤 순서로 넣는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막 얘네들끼리 섞여가지고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집어넣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방의 사이즈를 모르니까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 있는 쇼핑백, 이름을 그래서 제가 쇼핑백이라고 지었어요. 쇼핑백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데모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면서 이 어레이백이 어떻게 동작을 할까, 그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을 할지를 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지금 뭐라고 됐냐면 백인데 여기 앵글 브래킷이 있고, 앞에는 얘는 백은 얘는 인터페이스고요. 얘는 클래스예요. 뭐 이거 이래도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게 둘 다 어레이백이라고 해도 되고요. 뒤에 있는 백은 뒤에 있는 스트링은 자바 8.2는 없애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양쪽 다 썼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타입은 지금 스트링으로 정했죠. 지금 양배추라든지 이런 걸 적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적었고요. 베이스 타입은 그래서 베이스 타입은 타입은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뭘 넣었냐면은 양배추를 넣었죠. 그래서 양배추를 넣는다면 양배추를 넣기 전에 10개라고 만들었으니까 여기 크기가 하나, 둘,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인덱스가 0부터 9까지인 10개의 배열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백에다가 브뤼셀 스프라우트, 이게 브뤼셀의 새싹이라는 뜻인데 이게 꼬마 양배추, 방울 양배추의 영문명이래요. 그래서 걔를 집어넣겠다고 하면 이제 배열에 그 방울 양배추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뭘 넣는다고 그랬냐면 두부를 넣는다고 했으면 배열은, 그러니까 비어있는 칸에다가 애드라고 하는 건 아마도 제일 이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비어있는 배열 중에 제일 인덱스 빠른 거에다 무조건 넣는 거죠. 그래서 물병이라고 하면 지금 비어있는 게 2번이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시 방울 양배추를 넣는다 그러면 비어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작은 인덱스가 3이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두부 또 넣고, 요거트, 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 하나씩 그냥 넣으면 돼요. 여러분 보고 100이라는 거를 배열로 짜라면 아마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짜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을 또 뭘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즈프리라는 걸 구현을 하려고 해요. 이즈프리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즈프리라는 거 그러니까 배열이 다 차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열의 길이는 보통 이런 배열의 길이는 뭐 랭스라는 걸 이용해서 하잖아요. 랭스. 그러니까 이 랭스랑 지금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 개 들어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그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세어봐도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넣거나 뺄 때마다 그 현재 아이템 수를 계속 매니지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 집어넣고, 둘 집어넣고, 3개, 4개, 지금 5개, 6개, 7개, 8개 해서 얘가 이제 랭스보다 뭐 랭스랑 비교해가지고 개수가 뭐 맞다, 작다, 크다 해가지고 같으면 이제 다 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랭스랑 그 배열의 랭스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뭔가 이름을 뭐 커런트 사이즈, 뭐 커런트 사이즈 같은 게 좋은가요? 뭐 넘버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대게 해가지고 이 값들을 매니지해요. 그러니까 애드 할 때 이 값을 정해야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를 관리할 뭐가 필요해야 돼요? 프라이빗 멤버 베리어블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멤버
베리어블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없었지만 이 값을 관리할 게 필요할 거고, 지금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배열 자체도 필요하겠네요. 이 배열 이름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다음은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get frequency of라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는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말고 특정한 아이템이 몇 개 있는지를 세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통이 몇 개 있는지를 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첫 번째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양배추니까 물이 아니네. 두 번째는 두부니까 물이 아니네. 인덱스 2는 물이니까 일단 물 하나. 그 다음에 3번도 인덱스 3도 물 아니야.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7. 7도 하나 있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은 2개가 있다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뭐냐면 그 맨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배열에 우리가 만든 무슨 배열 이 안에 이게 100이라는 거에 어떤 배열이 있을 텐데 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더 이상 뭐 아이템이 없을 때까지 쭉 있냐 없냐 있으면 하나씩 숫자를 늘려가는 그런 작업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뭘 테스트 해봤을까요? get current size. 이거는 처음부터 셀 필요 없죠. 지금 아까 우리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멤버 베리어블 하나 갖고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그냥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toString은 뭐냐면 이 toArray라는 게 있잖아요. toArray는 이 값을 반환하면 될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get current size는 이 멤버 베리어블을 집어넣으면 반환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배열을 그냥 반환하면 될까요? 다음은 remove예요. 아무거나 remove. 여기서 여러분이 딱 하나를 지운다. 그럼 여기서 치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구현할 때. 맨 앞에 거를 구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랜덤하게 중간에 있는 걸 꺼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걸 꺼내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사이즈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여기서는 물을 이렇게 지우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즈도 원래 지금 8이었던 거를 이제 7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 다음번에도 리무브인데 얘는 토프를 지운대요. 두부를 지우래요. 두부.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두부가 어딨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두부. 첫 번째 건 두부가 아니고요. 두 번째 게 두부네요. 두부 찾았어요. 그러면 걔를 아까처럼 지워요. 그럼 끝인가요? 이걸로 끝이어도 되는데, 근데 배열의 중간을 비우게 하는 건 별로 보통 좋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있는지 없는지 찾는다든지,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찾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배열의 처음부터 쭉 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중간중간에 막 비어있으면 체크해야 되는 인덱스의 값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컴팩트하게 이 맥이라는 걸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걸 채우고 싶은데, 자, 이걸 또 어떻게 채울까요? 자, 비어있는 걸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씩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왼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죠. 물통을 앞으로 옮기고 방울토마토도 옮기고 두부도 한 칸 앞으로 가고 또 두부도 한 칸 앞으로 가고 요거트도 한 칸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옮기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100의 특징이 뭐예요? 100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순서를 정해도 돼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제일 지워도 문제를 안 익히는 애가 누구예요? 요구르트죠, 요구르트.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그러니까 얘네들 지운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우지 말고, 그러니까 시프트를 한다는데, 시프트를 하지 말고, 맨 뒤에 있는 이 야구르트만 우리가 지웠던 두부가 있던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걔만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물건을 아니면 특정 객체를 지우는 걸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리무브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찾아서 걔를 지우고 맨 뒤에 있는 아이템, 배열 맨 뒤에 있는 애를 뒤쪽으로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그 리무버 같이 뭔가 우리가 이 백이라는 거를 만들 때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페이스를 클래스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0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어레이 100으로 만든다고 하면 첫 번째 고려되는 건 뭔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100에 들어갈 내용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레이 100이라는 건 어떻게 이제 객체 그룹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 타입의 그룹, 컬렉션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런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배열이 있기 때문에 배열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픽스드 사이즈도 배열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맥의 용량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를 해줄까? 배열의 랭스라는 배열 멤버 변수로 알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배열에 아이템이 몇 개 있는지를 측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랭스로 알면 되는데, 이 엘레먼트의 개수, 현재 갖고 있는 엘레먼트의 개수는 어떻게 정해야 되지? 얘는 아마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정수형의 변수가 필요할 테고, 얘는 뭔가의 배열, 아까 T라고 했으니까 T의 배열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용량을 정의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초기에 배열의 용량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정해야 될까? 제일 좋은 거는 클라이언트가 책임지게 하는 거죠. 맥이라는 걸 사용한 애가 제일 잘할 테니까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백 크기가 얼마나 커질지를 지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너가 정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용량 값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데이터 필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여기는 파이널이라는 말이 있는데, 파이널이라는 게 맥과 디폴트 캐피시티에 붙어 있어요. 왜일까요? 먼저 디폴트 캐피시티라는 거는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직 경우는 얘는 뭐예요? 지금 다 대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대문자로 적혀 있다는 거는 대부분 컨벤셔널리 얘는 클래스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파이널만 붙인 게 아니라 스태틱 해가지고 스태틱 파이널로 하면은 보통 그러니까 클래스의 멤버 상수가 됩니다. 그리고 맥의 경우는 배열의 레퍼런스인데요. 이 맥의 내용이, 우리가 맥의 내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배열의 레퍼런스 자체, 주소 자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위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파이널을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배열의 경우는 파이널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뭔가 얘를 직접 리턴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객체 지향을 할 때 인캡슐레이션이라든지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ADT에서 정의한 메소드들만 가지고 이 프라이빗 데이터잖아요. 다 이 프라이빗 데이터가 그것만, 얘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클래스에서 보여서도 안 되고, 클래스가 ADT 메소드 외에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도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건 외부에서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업의 리턴 등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수 100을 어떻게 초기를 해야 될까? 100은 그러니까 타입 파라미터의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배열은 어떻게 만들어요? 타입 적고, 그다음에 대괄호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숫자 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문장은
신텍스 에러, 신텍티컬리 인코렉트 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자바에서는 제네릭 타입의 배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클립스나 이제 컴파일러가 이거 못 만들어 신텍스 에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두 번째처럼 그냥 오브젝트의 배열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쵸? 사실 클래스가 모든 클래스는 다 오브젝트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배열로 만들면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것도 신텍스 에러를 만들어요. 왜일까요? 왜 이게 신텍스 에러죠? 왜냐면 이 왼쪽에 100이라는 거의 타입은 뭐예요? 얘는 T의 배열이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배열의 타입은 뭐예요? 오브젝트의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T의 오브젝트의 배열을 T의 배열에다 어사인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신텍스 에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항하고 오른쪽 항하고 타입이 다를 경우 우리 어떻게 해요? 옛날에 뭐 인트 타입의 x에다가 뭐 더블로 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면 우리 뭘 했죠? 여기다가 타입 캐스팅이라고 해서 인트에서 집어넣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다가도 그 타입 캐스팅,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배열을 내가 만들었지만 이것의 실제 타입은 제네릭스 T 타입, 그러니까 타입 파라미터 T의 배열이다 라고 타입 캐스팅을 해줘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이제 신텍스 에러 없겠죠? 그럴까요? 근데 이걸 컴파일 했더니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워닝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워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체크드 워닝. 그래서 오브젝트를 그냥 T로 이렇게 타입캐스팅 하는 게 정말 안전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자바 컴파일러는 이걸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바 컴파일러는 이 타입캐스팅이 안전한지, 저 배열의 내용이 지금 여기서 만드는 다 배열의 내용이 정말 T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를 프로그래머가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전한가요? 우리가 오브젝트의 그 배열을 만들어서 이거를 T의 배열로 타입캐스팅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얘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뭘 갖게 되죠? 뭔가 이 캐패시티 크기만큼의 배열을 갖는데 이 오브젝트라고는 하지만 지금 저게 다 비어있기 때문에 저 안에는 다 널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 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는 T의 배열도 널이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배열도 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얘를 오브젝트의 배열이라고 봐도 되고 T의 배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안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코드는 안전하기 때문에 컴파일러한테 야 이거 안전하니까 워닝 주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가 뭐냐면은 골뱅이 서프레스 워닝이에요. 에세트라 서프레스 워닝 이렇게 하고 타입 언체크드라는 거는 타입 체크가 뭐 이렇게 객체 지향 오브젝트의 그 배열을 T의 배열로 만든 게 좀 너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얘는 굉장히 안전해. 내가 보장해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그 바로 뒤에 있는 그 변수 선언의 그 타입캐스팅 워닝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요, 먼저 에세트라 서프레스 워닝 언체크드를 적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적는데 직접 적는 것보다 이제 템프백을 만들어서 그 템프백을 백에다가 집어넣기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또 뭘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 해커도 많고요.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무단 침입 같은 걸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프로그래머는 고도의 오류 방지 조치를 위해서 사용자를 위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보통 해커들이 사용하지 않는 객체 같은 것들에 자기네들이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딴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 예상 오류 검사를 해서 오류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좀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이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페이스if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이제 한번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이런 메소드들에 대한 입력 데이터의 인수를 검증하고 메소드의 부작용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떤 오류 방지를 하는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먼저 그 배열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안 될 수도 있죠. 뭔가 이 시스템 상에서 너무 큰 배열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한 용량보다 큰 백을 만들려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뭔가 이런 상수를 줘가지고 최대 용량에 대한 상수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스태틱 파이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래스 상수로 최대 용량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고객이 이 크기로 desired capacity로 배열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그 크기가 우리가 정의한 맥스 캐퍼시티보다 작으면 아까 만들었던 그거 있잖아요. 안전하게 배열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배열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T의 오브젝트가 T의 배열이 이제 100인데 T의 100에다가 오브젝트 배열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갖고 있는 멤버 베리어블 중에 커런트 사이즈를 계속 커런트 아이템 개수를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넘버 오브 엔트리라고 만들면 그 현재 아이템의 개수를 정의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한 최고 맥시멈 캐퍼시티를 넘지 않게 맥을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맥시멈 캐퍼시티를 넘게 만들고 싶다, 만들려고 하는 고객한테는 야, 그런 거 만들면 안 돼, 그거는 원하는 맥시멈보다 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캐패시티를 넘는 맥을 만들려고 할 때 처리가 돼요. 이것까지 하면 좋은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다면 캐패시티가 넘는 애를 만들려고 했으면 지금 맥이 초기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초기화가 되지 않은, 배열에 초기화되지 않은 어떤 백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존재할 텐데, 걔네들에다가 막 객체를 물건을 집어넣고 리무브라고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맥 ADT Abstract Data Type 맥의 메소드였는데, 뭐 current size나 full is empty 같은 건 배열이 존재하지 않아도 뭐 답변할 수 있지. 커런트 사이즈는 0일 테고, 뭐 is full은 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될 테고요. 아니, 찼다고 해야겠죠. 그다음에 is empty는 비어 있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얘가 이제 배열에다 물건을 넣거나 배열에 있는 거 문제를 꺼내거나, 뭐 특정한 걸 꺼내거나 아무거나 꺼내거나 클리어하거나, 뭐 프리퀀시 오브 개수를 세거나 뭐 이럴 때 배열이 없으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에 해당될 때는 뭔가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고 예상을 발생시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주냐면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배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배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integrity ok라는 멤버 베리어블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프라이빗 멤버 베리어블이고 얘는 불리언이죠. 얘는 이제 배열이 있다 없다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배열 없다라고 알려줬다가 얘가 이제 잘 만들어지고 나면 배열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true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뭘 그려야 될까요? 100이라는 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만들려고 하니까 뭐 그려야 될 게 많네요. 또 이제 to array라는 게 있어요. to array. 그 100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목록을 보내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왼쪽처럼 해도 컴파일러가 안 생겨요.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뭐가 더 좋을까요? 오른쪽이 더 좋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오른쪽이 더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멤버 베리어블 중에 레퍼런스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배열을 받아 가지고 배열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정말 이건 레퍼런스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배열 막 만든 것 중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거가 날라가요.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이 프라이빗 데이터잖아요. 그 100이라는 이 배열 값은 그 프라이빗 데이터니까 ADT의 메소드를 통해서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얘 값을 바꾸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막 밖에서 클라이언트들이 마음대로 값을 바꿔요.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이란 건 뭐예요? 거의 내 지갑이거든요. 내 지갑에 있는 내용인데 딴 애들이 와서 막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빼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막 프라이빗 데이터 바뀌어서 안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 데이터를 저렇게 직접 리턴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 코드와 같이 그러니까 인캡슐레이션이랑 객체 지향 반복론 철학에 맞게 하려면 템퍼러리 배열을 만들어요. 템퍼러리 배열 리절트를 만드는데 이것도 타입의 T의 배열이네요. 근데 타입 파라미터의 배열을 못 만드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브젝트의 배열로 만들어서 타입 캐스팅을 하는데 이 경우 또 자바 컴파일러가 야 이거 이거 타입 캐스팅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니 막 이렇게 워닝을 내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서프레스 워닝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다 내용을 아이템 하나하나 다 카피를 하고 그 템퍼러리에 있는 값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한 배열, 새로 리턴을 하기 위해서 새로 리절트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그 리절트에 우리가 100에 있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값을 리턴을 하면 얘를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우리가 100에 있는 내용은 변경되지 않죠. 자기네 값만 바뀌는 거지. 클라이언트에 있는 값만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코딩을 하고 나서는 반복된 코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된 코드가 안 좋은 점은 뭐 코드 라인도 길어지고 노력도 더 많이 들고 하나가 고치면 다른 애들 다 똑같이 찾아서 고쳐야 되고 뭐 등등 단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반복된 코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프라이빗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반복되는 코드를 집어넣고 원래 메소드에서는 그냥 그 프라이빗 메소드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100에서는 어떤 그 프라이빗 메소드가 필요할까요?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add 그다음에 remove 두 개 remove clear frequency of contains to array 같은 경우는 배열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이 배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integrity ok의 변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ntegrity 체킹하는 부분이 뭐 add, remove, clear 뭐 중중중 여러 메소드에서 사용되니까 좋은 후보예요. 또 프라이빗 메소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요? 이 contains라는 것과 remove 두 개 모두 특정 객체를 찾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함수들도 특정한 그 객체를 찾는 거 찾아서 그 뭘 리턴을 했냐면 얘는 이제 위치를 리턴하는 그러한 것, 인덱스를 리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퍼런스의 경우 둘 다 특정 위치에 아이템을 지우는 코드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프라이빗 메서드로 만들면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프라이빗 메서드를 만들려고 해요. 체크 인테그리티, 얘는 리턴 타입 없을 테고요. get index of, 얘는 리턴, 그러니까 위치 인덱스를 리턴을 할 테고, 인덱스니까 아마 인트 정수형을 리턴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특정 인덱스에 있는 물건을 지우는 것을 remove entry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백 인터페이스에서 어레이 백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뭐 고려해야 될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만들면 최종적으로 이런 어레이 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즉 5개의 프라이빗 데이터 멤버 베리어블이 있죠. 그래서 자료를 담을 것 100이라는데 이름이 똑같네.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인데 얘는 변수니까 이제 소문자가 적겠죠. 이거는 배열로 만들어요. T의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100. 그리고 현재 아이템의 개수, 100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를 정의한 number of entry.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몇 개 배열 사이즈를 지정해 주지 않을 때 디폴트로 정하는 디폴트 캐퍼시티. 그 다음에 배열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인테그리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용량을 표현하는 맥스 캐퍼시티. 이 지금 디폴트 캐퍼시티랑 맥스 캐퍼시티는 이제 얘는 클래스 상수니까 나중에 스태틱 파이널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그 메소드들은 다 여기 구현을 했어요. 퍼블릭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드의 중복을 위해서 만든 메소드들은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